뇌까지 퍼져 폐혈증으로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에이미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헤르페스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그게 1형과 2형으로 나뉘며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질 때 입 안이나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주로 1형에 의한 감염 증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에 한번 감염되면 평생 동안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며 평소에는 잠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면역력이 강하거나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보균자이더라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자외선에 노출된 경우 혹은 감기 등에 걸려 면역력이 낮아지면 세포 속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입 안이나 입 주변이 가렵고 따끔거리며 물집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 눈으로 퍼져 실명을 일으키거나 뇌까지 침범해 뇌염 혹은 뇌수막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어린아이의 경우 헤르페스에 감염되면 무려 60%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가 헤르페스를 앓고 있던 엄마의 신체 접촉에 의해 감염돼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르페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르페스는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만약 주위에 헤르페스로 인해 물집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며, 환자와 피부 등이 닿는 물건, 즉 칫솔이나 비누, 수건 등은 물론 돌려 마시는 술잔이나 컵으로도 전염될 수 있으니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본인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이나 연고 등의 형태로 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무엇보다 보균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보균자라 하더라도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생아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2주 내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눈이나 피부, 점막 등의 이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 또는 뇌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아기를 만지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하고, 키스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기가 물집이 생긴 부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상이 헤르페스에 의한 것인 줄 꿈에도 몰랐던 캐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딸아이에게 사랑이 담긴 애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다가 결국 영영 딸아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당신의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랑 표현 잘못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한 번 감염되면 뭐 평생 치료는 안 된다, 보균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유전도 됩니까? 근데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유전 질환은 아니니까 일단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본 대로 물집이 있거나 진물이 흐를 때 접촉 감염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났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원!